네, 안녕하십니까. 정법부장입니다. 오늘 증시가 조금 많이 올랐죠. 엊그저께 좀 폭락을 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좀 다시 좀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좀 반등을 좀 시원하게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것도 좀 지금이라도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왠지 지금 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보통 이게 뭐 사실은 그 주식이 오르는 거는 그 전문가들이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지랭이들이 사서 오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왠지 좀 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오를 때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이거 왠지 좀 상당히 좀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너무 그렇잖아. 그러니까 좀 그 뭐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좀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 말입니다. 뭐 듣기 좋으라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좀 떨어졌다 그래도 너무 힘이 뭐랄까요 좀 낙심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댓글 읽어보면 많이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솔직히 들더라고요. 오히려 반도체가 걱정이지 뭐 사실은 2차 전지하고 걱정입니까? 2차 전지는 어쨌든 1등인데 반도체하고 지금 명확한 1등이 지금 벌써 딱 나타나 있고 뭐 엔비디아네 뭐 TSMC네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무시무시한 게 이렇게 딱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지 뭐 아무리 뭐 명색이 원래 잘 나갔던 회사라 하더라도 그게 뭐 쉽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오르면 좋아요. 흑묘든 백묘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는 것처럼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그냥 오르면 한국한테 좋은 거니까 그냥 무럭무럭 많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아직 기회가 있어. 다들 이렇게 뭔가 좀 첨단 기술 이런 어떤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다행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뭐 사실 영감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오늘 할 얘기처럼 좀 확실히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더욱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 이 주식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집도 그렇고 보면은 뭐 부동산이든 뭐든 뭐 하여간에 좀 뭘 팔아서 후회하지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? 뭘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.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회사 그만두고 집 팔고 뭐 주식 팔아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다 이 얘기처럼 뭘 이렇게 좀 팔고 후회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사서 후회하는 사람보다는 팔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.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보통 그러면 왜 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절대 고독의 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괴롭고 좀 지루하고 빨리 뭔가 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좋은 결과는커녕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막 하락돼 있고 막 마이너스 돼 있고 이러면 막 미치잖아요 사람이 막 미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그거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 해서 그냥 손절해 버리지 않습니까? 왜냐면 그냥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. 맨날 마이너스 돼 있는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막 손절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손절하고 나면 오르잖아.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빨간색 돼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참 보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보면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성격 급하면 부자 못 된다. 성격 급하면 부자 못 된다. 이 얘기를 이제
오늘도 저희 어르신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, 그 얘기를 툭툭 들어보면,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옆에 보고 있으면, 참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디 방귀깨나 끼고, 돈깨나 있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예, 그게 뭐냐면,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참을성이 강해. 예. 뭐 이렇게 못 참는 게 없어. 뭐 더워서 힘드네, 춥다고 힘들어, 뭐 이렇게 막 그리고 이 환경에 뭐 이렇게 막 무뎌 사람들이. 예, 무뎌요. 그리고 뭔가 어떤 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덜해. 예,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얘기했던 주식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불이나도 놀라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처럼 아무튼 좀 뭐랄까요? 이 감정의 어떤 기복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다. 그런 분들은 보통 보니까 부자인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는 뭐 정말 스피드가 뭐 생명이라고도 하고 뭐 돈 버는 데는 스피드다, 뭐 타이밍이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책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 말은 좋은데 뭐 스피드가 어떨 때 스피드가 강해야 되고 타이밍은 또 어떨 때 타이밍이냐 이걸 봤을 때 세상에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. 네?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누구 말 맞다나 뭐 예전에 그 마진콜이라고 외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? 리만 브라더스 회장이 딱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남들이 6개월을 보지 못하는데 나는 6개월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직원들을 막 깔아뭉개면서 얘기하잖아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6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만 아픔만 봐도 전 세계 부자가 될 수 있죠. 아니, 뭐 일주일도 아니야. 뭐 내일만 알아도. 그렇지 않습니까? 내일 뭐 폭등할 것만 알면 뭐 매일 부자 되지 뭐. 한 1년만 지나면 거의 세계 1등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? 테슬라든 뭐 워런 버핏이든 뭐든 뭐 내일 일만 알면은 내일 오를지 내릴지만 알면은 뭐가 문제? 일주일? 6개월? 그게 문제겠어요? 6개월 후가 아니라 내일 일만 알아도 될 것 같아, 내일 일만. 근데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른다는 얘기지. 내일 일도. 내일 일도 못 맞춰요, 어떻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, 자꾸 이제 뭔가의 절대 고독, 이 고독의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. 사실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즐기겠어요? 못 즐기지. 누구나 고독한 건 싫지. 인간은 원래 이 외로움과 고독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라면서요. 뭐 정치든 뭐 경제활동이든 뭐든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독에서 해방되는 거, 이 고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누가 뭐 철학자가 또 그 얘기를 하고 뭐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오늘 뭐 절대 고독이라는 말을 했냐면 사실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이분들도 사실은 제가 그냥 이 제3자로 딱 봤을 때는 그냥 주식 하나도 안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오르는 거야, 그냥. 이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.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, 옆에 있는 제3자가 보면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야. 옆에 있는 제3자가 보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, 본인이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호회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는 고맙긴 한데 왠지 믿음이 안 가지. 왜? 쟤는 하나 똑같이 들고 있으니까 다 오르길 바라지 떨어지길 바라는 놈이 누가 있어요. 근데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그럼 믿음이 가지. 왜?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만약에 마음속으로 이거 절대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못해.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해도 이게 얼굴이 티가 나지. 그렇지 않겠어요? 근데 이 반도체는 제가 솔직히 보면은 이게 막 그렇게 막 뭐 10만 전자가 가든지 해도 그럼 다시 또 9만 전자 되고 8만 전자 될 것 같아. 예, 이게 뭐 갑자기 확 오르고 다시 안 내려오질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그건 뭐 제가 박수영 작가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앞으로 뭐 이 2차 전지의 수요가 끝도 없을 텐데 로봇이네 뭐네 뭐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나타나고 또 지금 뭐 애플에서 뭐가 만든다 그래요? 뭐 사람 따라다니는 로봇을 만든다면서요? 활동형 로봇인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가 늘면 늘지 줄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보남 안 하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? 근데 이제 당장 봤을 때 자꾸 이제 내려가고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죠. 볼 때는.
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슨 느낌이 들어요? 이 절대 고독의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. 이 고독감이 결국 뭐야? 박탈감이지 뭐겠어요. 고독이란 것은 결국은 박탈감 아니겠어요? 나만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 느낌, 격리된 느낌. 왜? 뭐 엔비디아는 뭐 10배가 올랐네, 뭐 저기 한미 반도체는 얼마가 올랐네, 뭐 이렇게 다 뭐 그 돈 쥐고 있는 사람들은 떼돈 벌었네 이런 얘기 듣는데 뭐 나는 이게 뭔가 늘어나는 거 없고 그러면 사실 그때 제일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? 고독감이잖아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절대고독. 그럼 이 절대고독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? 그 이제 엘랑 비탈이라는 제가 책을 예전에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베르그송인가요? 예전에 그 생철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생철학자의 그 베르그송이 말했던 엘랑 비탈.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은 엘랑 비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. 2년 정도의 절대고독의 시작이 지나야 된다. 여기서 꼭 2년이라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 2년, 보통 2년 정도의 절대고독의 시간이 지나야 바로 도약, 그러니까 도약이 온다 이거죠.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이제 뭐 박성혁 작가는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3년도 좋습니다.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거 정말 대박이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는 2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. 모든 2년만 지나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. 뭐 삼성물산 샀는데 삼성생명 샀는데 이제 10년 돼서 이제 분전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면 안 되는 주식이었죠. 삼성생명이나 삼성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주식 잘 몰라도 그게 도대체 뭐가 성장하겠어요? 아니 뭐 삼성생명에 있는 지점들이 뭐 얼마나 늘 것이며 설계사 수가 얼마나 늘 것이며 그게 뭐 어떻게 뭐 파격적으로 글로벌하게 뭘 사겠어요? 그거를 뭐 사는 이유는 인구가 줄면 줄지 늘진 않을 거 아니야. 보험 드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삼성생명 주식을 왜 사냐 이거지. 그렇잖아.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을 텐데 왜 그걸 샀는지 뭐 삼성 모르지 뭐. 삼성 생명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이 그런 것들. 그러니까 그런 거 샀던 사람들은 뭐 이제 10년 지났는데 뭐 됐다더라. 뭐 삼성물산 어쩌고 뭐 이런 하는데 아무튼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예, 저같이 무지랭이도 보니까 너무 될 것 같으니까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근래 오늘도 별로 보니까 오르는데 별로 안 올랐다. 그래가지고 상당히 속상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저기 매일 쳐다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묻어놓고 그냥 1년, 2년 지나면 다 끝날 일인데 사실 그게 또 어렵지. 말이 쉽지.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공매도를 아무리 친들 뭐하든 결국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매도 카르텔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척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옛날에 뭐 노태우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물태우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노태우 끝나고 나서 또 김영삼 때 하나에 척결되고 뭐 노태우 때는 친위 쿠데타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다 뭐 쿠데타 열어가지고 다 구속되고 이렇게 쿠데타가 이제 그 발각돼가지고 다 구속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노태우, 노무현, 김영삼, 노무현, DJ 노무현 이렇게 식으로 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권위주의들이 다 해체가 되고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카르텔 옛날에는 군부 카르텔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금융 카르텔이 뭐 새롭게 나타날 수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결국은 다 척결이 될 거예요. 척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절대고독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. 그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뭐 100년 전 철학자들도 알고 있었던 얘기고 그 절대고독의 시간이 적당히 지나가야 도약의 시간이 온다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도 솔직히 지금 되게 우울할 거 아니에요.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왜? 아니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엔비디아나 뭐 TSMC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? 벌써 우리가 딱 옛날엔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서브로 빠져나가는 느낌이니까 사실은 그거 들고 있는 계신 분들도 큰 어떤 기대를 못 할 거 아니야. 딱 봤을 때 큰 기대가 할 수 없잖아 상황이. 그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이제 돼 있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나마 이제 2차 전지는 그래도 1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드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초조한데
반도체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말이 그렇게 뭐 그렇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냥 뉴스 같은 거 봐도 뭔가 절대적으로 지금 뭐야 저기 TSMC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뭔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리고 삼성은 뭔가 잘한다는 게 눈에 띄지가 않잖아 지금. 예. 하이닉스는 어쨌든 그 개평이나 얻은 거고 뭐 지금 본인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2차전지가 상황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영감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얘기, 절대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절대고독의 시간을 지나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도약이 온다. 이 얘기가 좀 오늘은 좀 많이 좀 생각이 나고 또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서 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 얘기는 사실 뭐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 얘기를 떠나서 젊은 청년들한테도 참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예, 젊은 청년들도. 그러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, 청년들한테.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기다림이 좀 익숙한데 이 젊은 사람들은 못 기다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뭔가를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다. 이런 생각도 더불어 당부를 드리면서 보시는 청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모든 투자라든지 또는 어떤 직장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.